네, 반갑습니다. 레비드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카니오입니다. 지난번에는 영상을 찍는 요령과 준비 과정, 알아야 할 것들을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여러 편에 나눠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한 편의 영상으로 모든 걸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그리고 그 여러 편의 영상 중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컬러 그레이딩에 관해서 공부하는 방법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웃긴 게 저는 사진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설명하고 있네요. 이번 편에서는 카메라 세팅법과 그에 따른 이론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도와줄 카메라는 후지필름의 X-T3고요. 이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굳이 X-T3가 아니더라도 조작법만 다를 뿐 기본적인 틀은 다 똑같으니까, 자, 우선은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ISO를 아셔야 돼요. 셔터 스피드란 이거죠. 보이시는 셔터막이 여닫히는 거, 셔터막이 여닫힐 때의 그 순간적인 스피드를 셔터 스피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셔터막 앞에 렌즈의 밝기를 조절하는 조리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카메라의 밝기를 좌우하는 감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ISO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찰상면에 한마디로 센서에 기록이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카메라는 우리 눈과 같아요. 셔터 스피드는 여기 눈꺼풀, 조리개는 눈동자 안에 동공이 있죠. 마지막으로 ISO는 보통 사람의 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더 자세한 설명은 사진에 관련된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영상에는 셔터 스피드가 밝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모션 블러라는 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모르시면은 전문적인 영상이든 전문적인 사진이든 접근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걸 확실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아신다는 가정하에 SD, HD, 풀 HD 그리고 4K가 있는데 도화지의 크기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르게 설명드리자면은 SD, HD, 풀 HD, 4K입니다. 이렇게 화질에도 관련돼 있지만은 찰상면의 크기에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SD냐 HD냐 풀 HD냐 4K냐에 따라서 영상이 기록되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클수록 화질이 더 좋고 선명하다고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4K로 촬영한 영상을 FHD로 출력할 때는 편집을 하실 때 클로즈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훨씬 유리하겠죠. 반대로 FHD로 촬영한 영상을 4K로 만약에 출력을 한다 그러면은 작은 영상을 크게 늘리는 거니까 화질이 깨지겠죠. 어떤 화질로 촬영할지는 개인의 몫이지만 내가 4K 화질로 영상을 만들 거다 그럼 무조건 4K로 촬영을 하셔야겠죠. 만약 FHD의 영상을 만들 거다 그러면 4K로 촬영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유리하죠. 다만 용량을 많이 먹는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렌더링을 하고 출력을 하고 편집을 하실 때 4K로 내가 출력을 할지 FHD로 렌더링을 할지 미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렌즈의 선택이 있는데 광각이냐 표준이냐 망원이냐. 광각 렌즈의 장점은 활동적이면서 뒤에 배경과 인물 모두를 담을 수 있고 또 어떤 왜곡을 줌으로 해서 영상에 특색을 입힐 수가 있고, 망원 렌즈의 장점은 어떤 인물을 촬영을 할 때 집중도를 살리면서 그 인물을 중심으로 나머지 배경들을 흐릿하게 처리하는 보케 효과라고 하죠. 아웃포커싱을 일으켜서 인물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각은 인물과 배경이 하나가 된 것처럼 망원은 인물과 배경을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인물에게 집중하는 촬영을 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 망원과 광각의 장점의 중간에 있는 게 바로 표준 렌즈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망원 렌즈가 무조건 멀리 있는 거를 가까이 당겨서 찍는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데, 물론 멀리 있는 거를 가까이 당겨서 찍는 것도 맞지만 그거는 100mm 이상의 렌즈에 있어서 멀리 있는 사물을 가까이 당기는 거고요. 100mm 이하의 망원은 줌을 당긴다기보다는 화각을 좁히는 거예요. 100mm 이하일 때는 화각이 이렇게 넓었다가 좁혀져 가는 개념이고, 100mm 이상 가면은 그때부터는 멀리 있는 사물을 가까이 당겨서 찍는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35mm 기준으로 한 거고, 크롭 센서에서는 70mm부터는 줌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어떤 인물을 촬영을 할 때 가까이 두고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100mm 이상의 렌즈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제대로 줌이라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 광각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사물을 굉장히 넓게 퍼져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광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프레임과 셔터 스피드의 상관관계인데, P 모드는 자동, A 모드는 조리개 우선, S 모드는 셔터 스피드 우선, M 모드는 모든 조작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촬영 메뉴인데, 영상은 주로 M 모드 아니면 S 모드로 촬영을 하셔야 돼요. 영상은 프레임과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찍고자
하는 프레임에 셔터 스피드를 적절히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영상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또 너무 심하게 모션 블러가 일어난다든지 또 너무 심하게 영상이 끊겨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일부러 의도해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찍고자 하는 프레임과 셔터 스피드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 계산법은 내가 찍으려는 프레임에 곱하기 2를 해서 나온 값으로 셔터 스피드를 맞춰 주셔야 돼요. 각 프레임별로 말씀드리자면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신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는 48분의 1초가 돼야 되고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신다 그러면 60분의 1초가 돼야 돼요. 60프레임이라면 120분의 1, 120프레임이라 그러면 240분의 1초를 맞춰주셔야 자연스러운 영상이 찍힙니다. 만약 24프레임 기준으로 48분의 1초가 안되고 그거보다 더 느리게 촬영을 한다 그러면 모션 블러 현상이 너무 심하게 나서 영상에 잔상이 많이 남고요. 만약 24프레임 기준 48분의 1초 이상으로 찍히면은 영상이 굉장히 끊기듯이 보이실 거예요. 물론 이 셔터 스피드를 일부러 늘리거나 일부러 줄일 때도 많아요. 그건 어떤 잔상 효과를 준다든지 어떤 액션 장면을 촬영을 할 때 거칠게 보이도록 찍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행위고, 기본적인 촬영을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곱하기 2를 해서 나온 값으로 셔터 스피드를 맞추시고 촬영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편집을 하실 때 나중에 슬로우 모션을 줘야겠다 싶으실 때는 이것도 프레임에 따라서 슬로우 모션을 자연스럽게 주느냐 아니면 억지로 주느냐 차이가 있는데, 내가 편집을 해서 렌더링 할 수 있는 영상이 24프레임이라 그러면 그 24프레임에 맞게 슬로우 모션을 줄 수 있는 프레임의 속도가 있어요. 자, 이 슬로우 모션은 조금 복잡한데 내가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영상은 24프레임이에요. 그런데 내가 직접 촬영한 영상은 30프레임이다. 그럼 슬로우 모션을 자연스럽게 주기 위해서는 80%의 효과밖에 주지 못해요. 그 슬로우 모션의 계산법이 있는데 24프레임 기준 내가 찍으신 프레임을 나누시면 자연스럽게 슬로우를 줄 수 있는 값이 나옵니다. 또 예를 들어서 24프레임 기준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다. 그럼 24 나누기 120 하면 0.2가 되죠. 그러면 편집을 하실 때 20% 이상의 효과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프리미어 프로를 가지고 편집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슬로우 효과를 좀 많이 줄 거라 그러면 60프레임 내지는 120프레임, 또 허용이 된다 그러면 240프레임의 영상을 찍을 걸 권해드릴게요. 만약 내가 30프레임의 영상을 찍었는데 나중에 그 영상을 편집할 때 슬로우로 돌릴 거라 그러면은 80% 이상의 한계치를 벗어나 버리면 그 슬로우 모션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의 효과를 많이 주실 거라면 항상 프레임의 숫자가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다음은 로그 촬영이 있습니다. 색감이 없는 도화지에 색감을 입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진에 있어서는 러 촬영이 있겠죠. 사진의 러와 영상의 로그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만 단점이 있는데 로그 촬영은 어두운 안부를 한계치까지 밝게 만들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고 자칫 어두운 곳에서 잘못 촬영했을 경우에 영상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굳이 내가 컬러 그레이딩을 하겠다고 무조건 로그 촬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로그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컬러 그레이딩, 그러니까 즉 색감을 입힐 수는 있거든요. 다만 로그 촬영이 그 색감을 입힐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다 뿐이지 로그 촬영을 안 했다고 색감을 못 입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요즘 너무 너도나도 로그 촬영이다, 컬러 그레이딩이다 말이 많은데, 나중에 제가 뒤에 가서도 또 설명을 하겠지만 만약 본인이 그렇게 기술이 뛰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애써서 로그 촬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로그 촬영은 밝은 곳에서 하셔야지 어두운 곳에서 하시면 노이즈가 엄청 많이 끼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분들에게는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로그 촬영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밸런스가 있는데, 이 화이트 밸런스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색감과 영상에 찍히는 색감을 가장 적절하게 맞춰주기 위한 기능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동에 놔두시고 촬영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물론 전문적으로 카메라를 잘 다루신다 그러면 화이트 밸런스까지 조정을 해서 촬영하면 더 좋죠. 하지만 굳이 일반 분들이 그렇게까지 촬영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나중에 후보정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음에 영상을 촬영할 땐 AF와 MF가 있습니다. AF는 말 그대로 오토포커싱, MF는 매뉴얼 포커싱. 물론 활동적인 촬영을 하신다 그러면 오토포커스에 놔두고 촬영을 하시면 좋은데, 어떤 정적인 촬영을 하실 때 매뉴얼 포커스로 촬영을 하시면 돼요. 직접 손으로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촬영하실 때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짐벌이 있고 조명도 있고 마이크, 삼각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부가적인 장비들보다는
보다는 기술적인 걸 먼저 익히시고 그 장비들을 다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짐벌은 카메라 자체 내에 있는 손떨림 방지를 최대한으로 잡아주는 기계가 짐벌이고요. 짐벌로 촬영했을 시에는 어떤 영상을 찍든 전문적인 촬영으로 보이시고 색다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짐벌이라는 게 예전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종류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대중화가 되고 카메라가 너무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짐벌도 요즘엔 좋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받쳐주는 음성이 많이 모자르다 생각 드시면은 마이크를 구매하셔도 좋고, 내가 어떤 인물을 촬영을 할 때 그 인물이 좀 더 예쁘게 좀 더 뽀얗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명을 사용하면은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후지필름의 X-T3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찍을 거는 광각 렌즈로 활동적이면서 가끔 슬로우 모션도 줄 거고, 또 화질은 최대한으로 뽑아낼 거예요. 자, 그러면 포커스는 AFC로 맞추시고요. 연속으로 잡아내는 촬영이죠. ISO는 자동으로 놔둘 거예요. 자동인데 이 자동의 수치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최소 수치와 최대 수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최소 수치는 200으로 잡고 최대 수치는 3200으로 잡을 거예요. 이 XT3 같은 경우에 6400까지 가도 노이즈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좋은 화질을 뽑기 위해서 최대 수치를 3200으로 놔두고 밝기를 알아서 조절할 수 있게끔 조리개도 자동으로 놔둘 겁니다. 자, 그러면 조리개 자동, ISO 최소 수치 200, 최대 수치 3200으로 또 자동.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에 슬로우한 영상을 좀 많이 줄 거라서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할게요. 화질은 4K로 촬영을 할 거예요. 최상의 화질을 뽑아내고, 그리고 나중에 후보종에 유리하게끔 용량을 좀 많이 잡아먹지만 4K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XT3 같은 경우에 4K가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현재 크롭 센서 바디 중에서는 아마 유일할 거예요. 자, 그러면 60프레임으로 맞췄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곱하기 2를 하면 120분의 1로 셔터 스피드를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나중에 컬러 그레이딩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에프로그로 촬영을 바꿔놓을게요. 네, 이렇게 영상 촬영의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영상 촬영에 들어가시기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익히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구도와 촬영 기법에 관해서 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보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포토그래퍼 카니오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